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이제 135회 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중에서 아니면 약간의 중상 정도. 산업안전, 일반론 그쪽에서 약간 60에서 65% 정도가 나오고 또 기술론 쪽에선 한 35%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30에서 35%.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고 토공사도 좀 잡고 그래서 안전을 점검한 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줘야 될 것인가 요거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해체, 그랑 터널 문제에 대해서 그 기술 문제 적어도 2회, 3회 이상 나왔던 그 빈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해놓고 본인만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녹여서 완벽하게 쓸 수 있게끔 정리해놓고 시사성 문제, 매스컴을 타는 화재라든지 교량 붕괴 그런 사고가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보고 다시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본인만의 답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터치해서 여기서 고독성을 먹어야 돼요. 시사성 문제. 시사성 문제 여러분들이 두세 문제 놓쳐버리면 딴 데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시사성 문제 놓치면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스마트 기술, 유연수 평가, 화재 문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자들, 건축 토목 전공하신 분들은 법에서 상당히 약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법에서 새로 이제 들어온 그 신규 내용들, 뭐 안전보건대장, 뭐 특성대 근로종사자, 뭐 유연수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꿰차고 준비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첩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완벽하게 숙지해 놓고요. 중첩법, 유연수평가, 스마트 기술, 시사성 문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겠죠. 뭐 기술적인 문제들은 특히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해체, 교량, 터널까지만 준비하면 우리 기술 파트에 계시는 건축 토목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강의 때마다 강조했던 그 유인물이죠, 유인물.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첩법. 이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산업법, 중첩법을 비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있고, 여기서 두 가지 맥락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산업법, 중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첩법 내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얘를 또 물어봐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뭔지.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중첩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산업법이랑 중첩법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중첩법 내에 있는 중대산업재해랑 시민재해가 뭔지를 정리해놨다가 어느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놈. 또 나올 거예요, 이놈. 중첩법, 제가 이제 실제로 전학 나가서 이제 진단해본 결과, 중첩법 항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걸리는가 봤더니, 자, 나오죠? 자, 유연수평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현장들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전관리 책임자. 직무, 역할, 예산 같은 것도 안 주고, 역할도 안 하고, 공부장들, 관리감독자 역할들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화재 났을 때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훈련 같은 것도 일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일 많이 잡히는 항목들이 세 항목이에요. 팀장님들께서는 요거 다시 체크했다가 여기서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자, 현 정부에서 발표했다 그랬죠. 중대재해 간편 로드맵.
도대체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34위에 머물고 있는 제율 후진국인가? 제발 좀 막아라, 지금. 제발 막아라. 사망 발생률을.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막을까요? 첫 번째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위헌수 평가를 통해서 핵심 수단으로 해서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해서 무조건 막아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죠. 최초 정기 수시 또 가름할 수 있는 상시 위헌수 평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위헌수 평가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물어보든지 위헌수 평가는 완벽하게 쓸 수 있게끔 정리해 놓으세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규칙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사람안전 지도사에서는 또 백전백패예요. 제가 밴드에 어저께 올려드린 거 봤죠? 밴드에 올려드린 거. 사람안전 지도사 엊그저께 면접 본 거, 제 문제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밴드에. 거기 봤더니 기술사 문제를 그대로 물어보면서 대부분 다 규칙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놓쳐버리면 지도사는 백전백패더라. 요번에 이 문제 나왔죠? 기술사 문제 134에 개정된 규율 기준과 불작 시 완료 조치. 이거 여러분들이 이 규칙도 알아야 돼요. 제가 물론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최신 정보는 즉각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법도 이번에 안전교육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위헌수 평가가 들어갔죠? 교육 내용에. 여러분들이 안전교육 문제가 나오면 묻지 않아도 옛 버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었댔는데 새로운 버전 얘가 들어갔어요. 위헌수 평가까지 교육을 시키라고. 그럼 교육 내용을 쓰십시오. 자, 이 안전교육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매회 어떻게 물어보냐면 법상 안전교육의 종류와 시간, 교육 내용을 쓰십시오. 이거 상당히 잘 물어봅니다. 그럼 교육 내용을 쭉 쓸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연습평가 써줘야 되죠. 넘어가고. 다음 휴게시설. 이것도 이제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하도 이제 현장에서 휴게시설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강제 정화를 만들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되면 웬만한 소금 현장고 다 걸리겠죠. 그럴 거예요. 동네 빌라 공사 가면 보통 한 20명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게실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육장도 없는데. 법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니네 높이 2.1m 이상, 가로 세로 6제곱미터 이상 반드시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 냉풍기라든지 반드시 비치해놓고 근로자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 문제가 2번 나왔어요, 벌써.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모르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놓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꿰차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굴착기 문제도 요즘에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게차랑 번갈아 가면서. 굴착기. 근데 원래 명칭은 뭐 백호, 이제 굴삭기라는 명칭을 전면 개칭을 했습니다. 이제 굴착기로 명칭을 통일시키면서 이번에 얘를 이제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땅만 파는 장비지만 내가 이렇게 인양하는 장비로 허용을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야, 니네 안전핀 체결해, 안전핀. 이거죠? 여기다 이렇게 안전핀을 체결해라. 그리고 이거 훅부해지 장치죠? 핀을 꽂고 훅부해지 장치 놓고 이렇게 물건을 들이면 근데 인양 장비를 허용을 해줄게. 그래서 이 문제가 벌써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이 문제가. 굴착기 개정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문제도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올해 공포돼서 24년도 2월 달에, 내년도에 이제 나오겠죠. 화장실 기준에 대해서. 25년도가 되면. 화장실. 자,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제가 점검을 나가면, 소금 현장들 나가면
그 앞에서 맨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앞에 있는 뭐 상가에서. 여기 이제 주변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 화장실 흙트배기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다 막 아무 데나 똥 싸고 막 간다고. 엄청나게 클레임 들어오죠. 관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발 니네들 화장실 좀 만들어줘라. 현장에. 제발 좀. 강제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수 대비 남성 근로자 뭐 30명, 여성 근로자 20명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준비해 놨다가 이 문제가 나오면 시사성 문제로 대응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서 일, 2교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교재에서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제감 시작. 첫 번째 문제. 자, 이게 이제 핵심 플러스 알파 건선행 기술사 교재입니다. 이제 기본서. 여기 총론 파트에 들어가면 12번 문제 이게 이제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이 책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안전사고제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론 들어가면 59번 문제 여기 그대로 수록돼 있어요.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사 준비할 겸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해드렸어요. 안전규칙 전 조문에 대해서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얘는 38조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이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왔네요. 판서까지 해드렸어. 자, 그 다음에 양중기. 이게 저기죠. 산업안전보건법 84조에 있는 안전인증, 93조에 있는 안전검사. 그 내용이 이 책 산업안전보건법 제25번 문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교재에.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전에 들어가서 설계기법, 풀프루프 제가 별표 2개짜리 중요하다는 문제 또 여지없이 또 나왔네요. 시스템 안전 파트 115번 문제 약간 이제 수록되는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는 해체공사 기술론이죠. 교재 기술론 해체공사 100번 문제 보면 약간 들어와 있어요. 이 책에 공종 나중에 전부 다 찾아보시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지도사 문제 요거 물어봤더라고요. 면접 때. 이거 정말 잘 물어봅니다. 얘도 거의 별표 2-3개짜리 문제예요. 또 실무에서 많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들 거예요. 물건 들지게 안전개수. 와이어로프를 어떨 때 폐기해야 되는지 파기시켜야 될지 그걸 쓰라는 얘기죠. 이것도 교재 산업안전보건법 그 뒷 문제 33번에 보면 이 문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왔고. 저는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안전교육의 대상 내용. 이것도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갖고 산업법 여러분들이 교육 문제 나올 적에 이제 앞으로 정리해놨다가 같이 병행해서 기술해주면 25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아마 20점 정도는 엄청나게 꿀렁 먹을 거예요. 같이 비교해서 써놓으세요.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강제 추성과 연성. 자, 그 다음에 비계 종류와 벽이음. 가설공사 여기 문제 22번에 보면 이것도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벽이음 실제로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또 이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왔네요. 벽이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전 주로 요번에 균열 문제라든지 내구성 저하 문제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재료 분리 원인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배합비가 안 맞다거나 물 시멘트비가 안 맞아서 결국은 골재만 이렇게 이제 모래랑 분리되면서 붓거나 그런 현상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유치해서 쓸 수 있어요. 아, 재료가 분리가 되는구나. 물 시멘트비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구성 저하 원인이 대책. 그냥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1개요. 그 다음에 뭐 내구성 저하 원인에서 몇 개 잡아다가 있잖아요. 내구성 저하 원인. 뭐 물 시멘트비, 뭐 설계상 배합성에서 문제 쭉 있잖아요. 물 시멘트비, 뭐 과다, 뭐 가수, 뭐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끌어다 쓰면 이거 10점 만점에 한 5점 먹을 수 있어요. 안 쓰면 빵점이지만 이렇게 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5점을 먹겠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 쓰면 안 돼요. 일단 터치하면은 일단 5점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문제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됩니다. 특히 1교시 문제들은. 공백 문제, 이 교재 49번에 또 그대로 수록되어 있죠. 다음. 제가 누차 강조했을 거예요. 콘크리트 균열 문제, 내구성 저하 문제 별표 3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83번에 그대로 수록되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토시는 안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연습평가도 제가 별표 3개짜리, 제가 모의고사 2번까지 걸치고 숙제 2번 정도 내리면서 정말 강조했던 문제죠. 그대로 나왔어요. 교재에서 11번 문제. 요거는 또 핵심 180 문제도 같이 제가 병행해서 버전을 업시켜갖고 또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연습평가. 요거 안전보건대장이죠. 사람안전보건법 67조,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방조처. 제가 요거 눈이 강조했어요. 유해염 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은 별표 2개짜리 중요하니까 반드시 준비하라. 이것도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제가 또 신 버전으로 여기 핵심 180 문제 다시 수록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안전보건대장.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흡족하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량 내진 등급 이 문제는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180 문제. 신 버전으로 제가 예전 그 문제 제가 발제해서 여기 별도로 수록해 놨습니다. 일반 교량 문제 여기 뜬 거를 좀 탈피해서. 그 다음에 제 관련된 통계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매 회마다 또 나왔어요. 어디? 이 교재 안전관리론 69번 문제 그대로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대로 나왔고. 근데 중첩법 문제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기본서 여기 첫 페이지에 1번으로 랭크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아주 흡족하게 막 썼을 거예요. 막 아주 기분 좋게. 다음 3교시. 자, 3교시 왔더니 자, 내구성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균열 문제, 내구성 저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할 적에는 균열 이 내구성 문제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매회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84조 안전인증 93조 안전검사 문제를 묶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얘를. 이 교재 산업안전보건법 파트 23번 4번에 그대로 수록되는 문제예요. 그게 그대로 나왔고 총론 들어가면 제가 밀폐공간 혹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산소농도 저하 밀폐공간 아닌가 다를까? 총론 실분 문제 여기서 또 그대로 나왔어요. 이놈이.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그 파트에 들어가면 산업법,
건지법, 시트법상 안전점검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건지법에서는 정밀한 초감을 제기하더라. 이게 쭉 알려드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 문제 제가 박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문제 31번 문제가 또 그대로 또 여기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 문제. 심리. 기본서에서 98번 문제 또 그대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쉬운 고가 PSC 거더 이렇게 붕괴사고 관련돼서 동발의 붕괴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같이 준비를 해라 했는데 그 문제가 또 여지없이 나오면서 교재 69번에 또 그대로 수록되어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록이 되어 있었고. 근데 4교시 문제. 자, 그대로 나왔죠.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물어봤죠. 개정된 굴착기 기준을 또 안 쓴 사람들은 여기서 점수를 마이너스 먹는 거겠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안전규칙, 개정된 그 놈을 쓰고 붕괴 시 재해방 대책, 이게 전부 다 안전규칙이 있어요. 제가 강의 시 판세했던 내용이에요. 규칙들. 지도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제가 또 알려드릴 겸 썼던 문제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강간비계,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별표 2개짜리. 또 그대로 나왔어요. 강간비계. 여기서. 가설공사 21번. 그 다음에 이 문제는, 3번 문제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라서 이거는 그냥 틀린 문제 저런 거예요. 그냥 확 제끼고 저런 문제들은, 모르는 것들은. 그럼 제가 시사성 문제, 쉬운 곳과 PSC 거더, 붕괴사고 관련돼서 반드시 준비하라 그랬죠. 그대로 나왔어요. 교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88번에 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용접 용단, 요거 문구만 틀리지 어차피 화제 문제죠. 어차피 화제 문제예요. 요거만 바꿨지. 용접 용단 단서만 붙었을 뿐이지. 이것도 요거는 저기 있을 거예요. 철구공사 96번에도 있고 또 총론 문제, 화제 문제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화제 문제를 이렇게 믹싱 시켜서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US평가랑 화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보면 돼요. 무조건. 한 번도 안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인간공학에서 실수 문제, 휴먼 에러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휴먼 에러. 실수, 착각, 착시, 다시. 실수, 그 다음에 착시, 착각, 휴먼 에러가 있습니다. 그 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한 문제로 묶음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간공학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인간공학 그 파트 교재가 들어가면 이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게 뭐냐면은, 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책 완벽하게 제가 본 사람들을 별로 못 봅니다. 책만 드립해 사는 거, 책만. 여러분들 그 책 다 볼 수 있어요. 이 한 책도 보기 힘든데. 이 책이 여러분들 볼륨 몇 페이지냐면, 이게 한 600페이지 정도 볼륨이에요. 근데 이 안에 제가 모든 그림이랑 제가 이제 저의 피와 땀이 녹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것만 완벽하게 잡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문제를 만나도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 두 개만 잡아도. 그래서 제 말을 꼭 명심하고 이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학회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발췌한 좋은 내용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첨삭만 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용어가 막히면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세 책만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강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